세금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오죠?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세금은 계속 많아지는 것 같고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확인을 못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죠. 덕분에 알게 모르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이 많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조세지원, 혜택 등을 모두 알아보고 적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각종 공제나 혜택을 놓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잘못 낸 세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오늘 내일은 영어방이 소개드릴 아이템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먼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세금 신고 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 신고 후에 발견한 오류나 누락된 사항을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미 신고한 세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부당하게 세금을 냈을 때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청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세금 환급으로 지정,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45조 2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세액공제를 놓쳤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가 정정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그럼 경정청구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경정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경정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수정할 세액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좀 편한 방향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제출된 경정청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수정된 세액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 수령은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 처리되며 환급 진행 상황 확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세금 환급 내역은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2개월 이내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한 번 제출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이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 종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의 누락 여부를 검토 후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누락 인건비로 오인될 수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니 경정청구 신청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즉, 저희 내일은 영어방의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내일은 영어방을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먼저 자신이 경정청구 조회가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사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이어야 합니다. 직원 복지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한 곳, 각종 지원금 제도, 청년 고용, 경력 단절 여성 고용 등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곳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회가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아래 조건의 사업장들은 환급 비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간이 비영리 등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이 적은 사업자는 환급 비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애초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으니 환급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 할 수 있겠죠. 또 요양원,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업들, 유치원 등은 환급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나 다단계 사업자도 환급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고용선제 토탈 서비스에 등록이 안 된 사업장은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고용 자료를 따로 전달해 주시면 추후에 검토가 가능하죠. 주요 공제 감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플러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직전 5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또는 청년 만 34세 이하가 창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투자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간편 확인인 AI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솔루션이란 최근 5년간 납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준거하여 5분 이내 자료 수집 및 세액공제 계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넣은 세금 간편 확인 지능형 세액공제 간편 확인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영업왕 경정청구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개인 링크에 접속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세금 환급 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 사업자에 맞춰서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선택해주셔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혹은 PC로 진행 가능하며 간편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PC로만 진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기입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대로 적어줍니다. 개인 URL로 접속하면 코드 번호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를 해줍니다. 정보 연계 인증 선택에서 홈택스 인증서를 클릭해줍니다.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작성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법인 공동인증서로 진행 시 1번만 인증해주시면 홈택스, 고용산재 둘 다 조회가 됩니다. 인증서가 등록되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신고 자료 가져오기 창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신고 자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자료 수집 다시 하기를 이상 없으면 다음 누릅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 정보 추가 입력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 6촌 이내 친족만 체크합니다. 바로 다음을 눌러줍니다. 사업장 추가 정보 체크에서 해당되는 사항 있으면 체크합니다. 창업기업 자가진단 체크에서 해당되는 사항 있으면 체크합니다. 모두 다 확인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모두 다 진행하셨으면 경정청구 계약 요청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으면 추후 담당자의 연락이 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영업왕이 제공해드리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대상 조회를 눌러줍니다. 조회하실 업체의 상호명을 적어주시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확인 후 해당되는 업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용증대 시 예상 결과가 나오며 환급 등 예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 결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Q&A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당해년도부터 3년 내에 속하는 과세년도 중에 전년도보다 추가 고용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진대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나 대상 근로자가 청년 또는 장애인, 고령자 여부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진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증가한 해당 과세 연도부터 총 3년간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그 3년간 고용인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란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인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 소득에 대한 산축세액의 35%, 3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45%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월 세액이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을 뜻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 2월 세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과세 연도에 2월하여 그 2월 된 각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20년 12월 31일까지는 2월 공제 기간이 5년이었으나 세액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특법상 모든 세액 공제의 2월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4. 폐업한 사업장은 2월 세액이 즉시 소멸됩니다. 많이들 경정 청구를 하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냐고 물어들 곳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경정 청구를 했던 안 했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의 기준은 정기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정기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 정기 선정 외 조사도 존재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정청구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앞서 언급했던 사항에 해당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경정청구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내일은 영어방을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해보세요. 전문 세무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내셨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내일은 영어방을 통해 경정 청구뿐만 아니라 화환, 태양광, 가전 렌탈, 상조, 쇼핑몰, 신차 렌트 리스 등 다양한 40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최저가 할인에 페이백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